하루에 몇 시간 자는 것이 뇌 건강에 좋을까? 유런이들 안녕하세요. 뇌과학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과연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일반적으로 7시간 혹은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과 사망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몇 시간을 자야 오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간은 넘게 자야 피곤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뇌와 수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 최근 밝혀진 바로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뇌 속의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서 뇌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푹 자고 일어나면 눈이 저절로 떠지고 사실상 이때 뇌의 상태가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직후부터 계속 시간이 갈수록 뇌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집중력은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잠을 자기 직전이 우리 뇌가 가장 더러운 상태라고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사실 뇌가 깨끗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잠을 자고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눈이 저절로 떠지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뇌가 충분히 깨끗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노폐물이 씻겨 내려가는 것과는 별개로 잠은 하루 동안 혹사당한 우리의 각 신체 세포를 회복시키고 뇌에 들어온 정보와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현대인들의 경우 직장이나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 본인의 건강한 수면과는 상관없이 계획에 따라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억지로 눈을 뜨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면 시간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출근길 지하철에는 앉자마자 잠드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들 모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라면 회의 시간에, 학생이라면 수업 중에 본인이 만든 자료를 분석하거나 발표해야 할 때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때로는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졸음이 쏟아져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아본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회의나 수업 등이 계속해서 연달아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사실 다른 날보다도 더 피곤해지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평소 흥미가 없던 영역을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회의나 수업처럼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뇌는 더욱더 집중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압박감과 불규칙한 수면은 뇌를 피곤하게 하고 몸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신의 건강을 생각하면 특히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직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은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컨디션 관리 방법. 사실 요즘에는 좋은 스마트 기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워치는 개인의 생활 습관과 컨디션을 관리하는 툴로 가장 적합하고 실제로 건강 관련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면 패턴을 표시해주는 기능과 더불어 걸음수, 심박수, 심전도, 혈중산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에 따라서는 필요한 운동량과 소비 칼로리의 체중과 혈압까지 기록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에는 알람 기능 외에 본인의 생활 루틴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관련 어플을 활성화시켜주기까지 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한 기기가 준비되셨다면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을 반드시 정하여 그에 맞게 규칙적인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 혹은 루틴 기능을 활용하여 최대한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내 몸과 뇌에 보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깊은 수면 상태일 때 뇌가 정화가 되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깊은 수면 상태가 한 3번 정도 있으면 가장 좋다고 하니 이것을 참고하시어 수면 계획을 잡으신다면 가장 좋겠죠.
어떤 분들은 하루 중 잠을 자는 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되도록 같은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데 주말에 잠 몰아 자는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수면 규칙성을 깨는 게 되니까 주말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들은 잠을 푹 자야 잘 큰다고 하죠.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청소년기는 잠과 관련해서 많은 변동이 오는 시기죠. 10시 정도에 잠이 들던 어린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잠자는 시간이 엄청 불규칙하게 되는 일이 많죠. 2022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런 걸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일주일간 4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들의 잠자는 패턴을 조사해서 잠이 들기 시작하는 시간, 잠자는 총 시간, 잠의 규칙성 여부와 아이들의 지방 비만도를 조사했어요. 허리 둘레 포함해서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표는 총 잠자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잠을 많이 자는 어린이들이 비만도가 낮다는 거죠. 허리 둘레도 날씬하고요. 비슷한 연구가 2017년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적이 있는데요. 잠자는 총 시간이 비만과 반비례하고 근육량하고는 비례합니다. 많이 자면 날씬하고 건강한 거죠. 흥미롭게도 이런 현상은 남자 청소년에서만 관찰되었고 여자 청소년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네요.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행해진 많은 수면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침형 청소년은 저녁형 청소년에 비해 신체 활동도 활발히 하고 앉아만 있으려는 행동이 더 적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공부나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밤에 늦게 잠을 안 자는 사회적 시차증 자체는 신체 활동 자체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카페인 함유 음료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카페인 음료 소비량과 청소년의 인지 기능이 반비례한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종합하면 일정한 시간에 충분히 자는 것이 청소년들의 체형, 비만 관리, 인지기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뇌과학이나 뇌건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